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4살 딸 하나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랑 저는 둘 다 맞벌이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맞벌이와 육아, 이 조합이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시고 지금은 집에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아내가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는 아직도 일하시니까 평일엔 힘들고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 지아 어린이집 끝나고만 봐주셔도 우리가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되나 싶어도 엄마 입장에선 손주 보는 재미도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아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서 도우미 쓰기엔 돈도 만만치 않고 엄마가 괜찮으면 지아 어린이집 끝나고 저녁까지 좀 봐줄 수 있어? 엄마는 잠깐 웃으시더니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봐야지. 내 손주를 남한테 어떻게 맡기냐? 데려와. 옆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계셔서 저희가 버텨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엄마가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 영상통화도 자주 하시고 저녁에 아이 데리러 가면 엄마가 웃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놀았다 이야기해주셨죠. 아내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에 진짜 살아요.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집에서 자고 아내랑 저랑 둘만 집에 있던 날이었죠. 아내가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거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힘들어서 안 돼. 아직 일도 하고 무릎도 좀 안 좋거든. 근데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시잖아.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완전 감사하지. 지아 어린이집 끝나면 바로 시댁으로 직행이야. 코스가 딱 짜여 있다니까. 애도 봐주시고 저녁까지 먹이고 목욕도 시켜주고. 난 그냥 데려와서 재우기만 하면 끝이야. 도움 있으면 돈도 드는데 그 돈 다 세이브도 되고. 너무 편한 거 있지? 오히려 회사 가는 게 더 편하다니까? 이 정도면 키울만 하지 뭐. 하나 더 낳아도 되겠는데? 아내는 큰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친구에게 농담 섞어 그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귀에는 그저 장모님은 힘들어서 안 되고 우리 엄마는 힘들어도 괜찮다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떠드는 걸 듣는데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더군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 뒤에 저런 생각이 깔려 있었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뭐 친구들이랑 농담 섞어서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그 뒤로 아내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 저녁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 지아는 어머니 집에 좀 더 있다가 데려와. 오늘도? 어차피 어머니 집에 혼자 계시잖아. 지아랑 있으면 좋으시지. 하루 이틀 그렇게 하다 보니 엄마 집에 지아가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직접 데리러 가보면 지아는 이미 밥 먹고 목욕하고 잠옷 입고 거의 졸린 상태로 저를 맞을 때도 많았어요. 주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은 제가 이미 한 주 전부터 회사 주말 근무가 잡혀있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나 근무 잡혔어. 어쩔 수 없대. 그날은 내가 지아를 못 보니까 당신이 집에서 지아 봐줘야겠다. 알겠어. 그날은 나 그냥 집에 있을게. 분명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아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잠깐만 나갔다 와도 돼?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잡혔어. 거의 한 1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2~3시간만 얼굴 좀 보고 오려고. 오늘? 나 일주일 전부터 말했잖아. 나 오늘 출근해야 된다고. 지아는 당신이 본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일 내내 회사 다니면서 애도 같이 보고 있잖아. 나도 사람인데 친구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아는 어머님께 잠깐 맡기면 되잖아. 어머님 토요일에 약속 잘 안 잡으시잖아. 엄마한테 미리 말은 했어? 아직. 이따 가면서 전화 드리면 되지. 잠깐 몇 시간 보는 건데 뭐 그렇게 큰일처럼 그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도 출근 시간에 쫓기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더 길게 말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지아랑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고요.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겨서요. 여기 지하 짐 다 있으니까 밥이랑 낮잠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만 하고는 급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아 보는 건 좋은데 가끔은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인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원래 오늘은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잡아놨었거든. 주말에는 너희가 지아 보는 줄 알고 그때로 맞춘 건데 갑자기 지아를 데리고 와서 약속도 못 갔지 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지아 데리러 엄마 집에 갔는데 식탁 위에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슬쩍 보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반찬 이게 다예요?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된장찌개하고 나물 2가지, 계란말이도 했다. 지아 먹기엔 괜찮을 거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지아, 요즘 입이 좀 까다로워져서요. 애 입맛에 맞게도 좀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안 먹어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떡갈비나 미트볼, 치킨 너겟 같은 거요. 유튜브 보면 그런 어린이 반찬 레시피도 진짜 많던데. 어머님은 시간도 많으시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지아도 함께 있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아는 예쁘다. 나도 지아랑 있는 시간이 좋아. 근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반찬 얘기 들을 땐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 된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더라.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투덜거리듯 쓰신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힘들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뭔가를 크게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가 열이 많이 난다. 39도야. 놀라서 아내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그러는데 지아가 열이 39도래. 어머, 진짜? 근데 나 지금 회식 자리야. 팀장 바로 옆이라 자리 비우기 애매해. 어머님께 해열제 먹이고 좀 지켜봐 달라고 해. 애들은 열 자주 나. 2번 먹여도 안 떨어지면 그때 병원 가도 돼. 그래도 39도면 여보, 어머니 계시잖아. 어머님이 더 잘 보실 거야. 나 지금 통화 오래 못해. 그날 밤 엄마는 혼자 지아를 안고 밤을 새우셨습니다. 해열제 먹이고 물수건 갈아엎고 열은 떨어지는지 계속 확인하고 아내는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지아는 다행히 열이 내려갔고 아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진짜 고생하셨어요. 저도 회식 때문에 정신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계셔서 다행이에요. 엄마는 애써 웃으시며 그래 라고 하셨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우야, 요즘 허리가 영 안 좋아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내일은 지아 어린이집 끝나고 너희가 데리고 가렴. 나는 병원 좀 다녀와야겠어.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내일은 우리가 데리고 오자. 아내가 조금 찡그리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결제 올려야 되는 날이라 칼퇴가 거의 불가능한데. 어머님 병원 평일 알고 주말로 미루시면 안 되는 거야? 병원이 내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주말에 가시면 우리도 좀 여유가 생기잖아. 엄마가 그러시더라. 이미 주말은 예약이 꽉 차 있고 요즘 허리 때문에 너무 아파서 더 미루지 말라고 의사가 그랬대. 그래서 겨우 내일 오후로 잡은 거라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왜 하필 이런 날이랑 겹치지? 진짜 타이밍이 하나도 안 맞네. 다음날 엄마는 결국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러서 진료 결과를 들려주셨어요. 디스크가 꽤 많이 진행됐다더라. 지금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눌러서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 이대로 애 안고 다니면 나중에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단다. 무거운 거 들지 말라. 애 안는 것도 가능한 한 피하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더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도 일부러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 하셨어요? 하고 아내가 물었고 엄마가 차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다고 했다. 지금 신경을 많이 눌러서 아픈 거라고. 이대로 계속 무리하면 수술까지 갈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지아를 매일 보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제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엄마한테 지아를 맡기는 걸 줄이자는 얘기야. 그때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허리 안 좋다는 사람들 다 디스크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지아 안아주지 마시고 조심해서 지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지아 안 봐주신다고 하시면 저희는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잠시 말을 아끼시다가 조용히 제 쪽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매일 보는 건 힘들겠다고 하셨잖아. 제가 대신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끝나고 데려오는 건 이제 우리 몫인 거고. 그러자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결국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자리 지켜야 하는데 우리 엄마는 일도 다니시고 무릎이 안 좋으셔서 애 못 봐주니까 어머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부탁드린 거잖아요. 어머님은 그래도 저희 엄마보단 훨씬 괜찮으시잖아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 무릎 안 좋은 건 걱정되는데 허리 디스크 진단받고 온 나는 그냥 좀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니? 너희 엄마 다리는 소중하고 나는 망가져도 되는 사람이냐? 순간 거실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 끼고 사는 건 너희가 선택한 거잖니. 그걸 메우겠다고 내 허리를 대신 내놓으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도와주고 싶어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온 거다. 근데 그걸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여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 집 가정부도 아니고 무료 보육교사도 아니다. 그날 밤 화가 나신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온 후 집 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지? 이 정도면 그냥 조심해서 다니면 된다고 넘길 상황은 아니잖아. 너 엄마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둘 다 이렇게 못 버텼다. 근데 그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 아닌지 이제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나도 힘드니까 그랬던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힘든 거 이해해. 나도 힘들어. 근데 네가 한 말 기억나? 친구랑 통화할 때 장모님은 힘들고 일하니까 애를 못 봐주고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지아 어린이집 끝나면 바로 시댁 간다. 코스가 있다며. 애도 봐주시고 밥 먹이고 목욕까지 시켜주니까 나는 데려와서 재우기만 하면 된다. 일 가는 게 더 편하다. 거기에다 아이 먹는 반찬이 어떻다고? 엄마가 힘들게 지아 봐주시는 건데 그게 할 소리야? 아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를 집에만 있으니까 쓰기 좋은 사람처럼 말하고 사실상 무료 육아도우미처럼 생각한 거. 너는 엄마 힘든 건 생각 안 하지.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지아 안 돌봐주실 거야. 허리 때문에 더는 무리 못하셔. 지아 돌보는 건 우리 둘 몫이야. 그런 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고.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봐주신 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도움이 썼으면 들었을 돈 대략이라도 계산해서 엄마께 드릴 거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지아 키우는 비용은 우리가 내는 거야. 앞으로는 엄마 몸으로 대신 내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집 아이는 우리 둘이 키우자. 엄마의 고생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 둘 책임으로. 그날 늦은 밤 제가 먼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제부터는 엄마 몸 먼저 생각할게. 우리가 방법 찾아볼게. 며칠 뒤 아내가 혼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돌아와서 저에게 말해줬어요. 나 오늘 어머니 뵙고 왔어. 그날 버릇 없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 회사랑 집 둘 다 힘들다 보니까 어머니의 고생은 생각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했고 단시간으로 오는 도우미도 알아보고 있어. 빠듯하겠지만 줄이고 아끼면서 버텨보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께 부담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아 잘 키워보자. 그동안 나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한테도 미안해. 엄마도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영이가 와서 사과하고 갔다. 속상한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
그리고 가끔 너희 일 있을 때에는 얘기해. 지아 봐줄 테니까. 그날 이후로 엄마는 허리 치료 잘 받으시고 동네 친구분들이랑도 자주 만나세요. 가끔 주말에 엄마 집에 가면 지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 집 놀러와서 좋아.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아 입에서 할머니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늘 오늘도 맡겨야 하는데라는 무거움이 따라붙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곳 하나가 더 생겼다는 의미로만 들렸습니다. 엄마에게도 손주는 부담이 아니라 온전히 기분 좋은 손님이 된 거겠죠. 보고 싶을 때 부르고 몸이 괜찮을 때 만나고 힘들면 미안해하지 않고 오늘은 다음에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부모의 도움은 고마운 거지. 당연히 가져다 쓰는 자원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이야기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